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뭔가를 좀 보여줘야 하는 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원체 이제 하마스 그쪽이 이제 공격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네타냐후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있고 네. 뭐 약간 반전 시위도 이스라엘 내부에서 많다 하더라고요. 네네.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그건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 총리,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요, 3월 31일에 네.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에서 보낸 드론이 갈릴리 쪽을 한번 휘젓고 지나간 것 같아요. 이란에, 이스라엘에. 그리고 4월 1일 날 공격 당일 날에는 이라크에 있는 역시 이슬람 저항군이 드론을 보내서 드론을 쏴서 이스라엘의 남부 항구인 에일라트 항구에 있는 해군 기지를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한테 이제 공격받은 상황. 예, 이라크에 있는 저항군대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때 그 공격에 대해서 인명 피해는 없다, 피해는 경미하다고 해놓고 어느 정도는 밝히진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본다면 이러한 공격 뒤에는 이란이 있고, 그럼 이번에 화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란을 공격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영사관인지도 알고 때렸느냐. 네. 그 후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때렸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요. 이건 이란이 그동안 아무리 맞아도 이란이 그동안 해왔던 작전 중에 하나는 전략적 인내를 했거든요. 전략적 인내 작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맞아도 얘네들이 뭐를 하겠느냐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때렸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 설이 더 정확한데 아니야, 이번에는 때리고 이란을 유인해가지고 공격을 확전을 해보자. 제대로 붙어보자. 네, 제대로 붙어보자. 그리고 그 상황이 계속 데모 나오고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부로 시각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한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 시리아 안에 있는 이란 영사관은 사실상 그 이란의 땅이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1961년에 채택된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서는 외교 공간은 불가침 지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아예 그 이란의 군인들 있는 걸 알고 거길 때려버렸고. 네. 그건 완전히 이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렇죠. 이란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란이 그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전략적 인내를 했는데 더 이상 전략적 인내하지 않겠다. 정책 폐기.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야 참지 마. 들어와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전략적 인내를 버리고 새로운 셈법, 새로운 방정식으로 이스라엘에 대응하겠다고 그러는데요. 방정식 하면 좀 복잡하니까 저는 그냥 새로운 셈법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을 대하는 새로운 셈법을 우리가 만들었다 하면서 이란이 공격을 한 거고, 앞으로는 전략적 인내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앞으로는 새로운 셈법대로 하겠다고 그랬고,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요. 이란이 공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란이 공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요? 네. 국제사회가 미국이나 영국이 그래 아무리 그래도 영사관을 때리냐고 이스라엘 비난을 했으면 혼내주면 이란이 그나마 안 했을 거예요. 이란이 그 얘기합니다. 그렇게라도 했으면 안 했을 텐데. 거봐 이스라엘 나쁜 놈이지가 됐었을 텐데. 아무도 그 얘기는 안 한 거예요. 다 이스라엘 편만 들어줬죠 계속. 아무도 영사관을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란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유엔 헌정 51조의 자위권을 발동해가지고 때린 겁니다. 우리도 공격 받았으니 보복하는 게 정당하다, 정당방위다. 그래서 제가 불편하게 느끼는, 저는 뭐 이란을 좋아하거나 이란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게 똑같은 상황이 됐으면 이란의 공격은 정당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받은 만큼 돌려준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걸 이번 이란에 공격 받은 다음에 유엔 안보리가 열려가지고 뭐 이란을 비판하니까 러시아 대표가 정말 시원한 말 했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면 이란의 공격을 비판만 하지 말고 이란 공격을 비판하면 이스라엘이 영사관 때리는 것도 비판해야지. 왜 그건 비판 안 하느냐. 이중잣대다. 사실 이중잣대거든. 그 편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슬픈 건데, 이란이 힘이 굉장히 강한 나라면 국제법 안 지키고 때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란은 봐보세요. 행동할 때마다 항상 근거를 만들어서 근거에 맞춰서만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욕을 먹는 판에 그렇게 안 하면 얼마나 욕을 먹고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뭘 해도 제재를 받고 뭘 해도 서방국가 비난을 받으니 명분을 확실하게 챙겨놓고 한다. 네, 확실하게 챙겨놓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 말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이란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몰리고 있는 나라가 살아가는 방법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반격을 했고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반격하는 거 안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반격을 했고, 미국이 좀 걱정이 됐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란한테
이란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공격하더라도 보복하지 말아라. 음. 너네들 보복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미국이 끼어들 수밖에 없고 미국이 참전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한테 야 너도 공격하면 우리가 참전해야 돼.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너하고 전쟁돼. 너 그거 원하니? 하지 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4월 14일 그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전에요, 후에요? 아니요, 후에. 후에? 예, 그러니까 이란이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때렸으니까 한 번 때린 걸로 끝내자. 예, 이랬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반격을 할 거잖아요. 예. 반격을 하더라도 하지 참아라. 말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언돔처럼 예. 미국이 이스라엘을 같이 방어해 준 것처럼 이란을 방어해 주진 그건 않을 아니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야, 좀 때려도 그냥 맞아. 확전하기 싫어. 아니, 대신에 이스라엘이 급소는 안 때린대 막 이런 거예요? 아니요,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또 보복을 하면 예. 이건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나도 싸우기 싫은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 그래서 난 들어가서 싸울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나하고 싸움이 되니까 하지 마. 교수님 연기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마. 근데 제가 지금 미국의 빙의가 됐습니다. 하지 마. 제발. 나 지금 선거대회도 바빠. 또 전쟁해야겠니?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서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중간에 어찌됐든 간에 미국이 중재자라고 하면 너무 나은 거지만 네.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아니야, 이제 그 말을 해가지고 미국은 이란한테 안 하고 싶은 마음을 다시 했고, 네. 그러니까 이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스라엘 공격이 약할 수 있어요. 약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사실은.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이 정도면 굳이 우리가 보복할 필요 없겠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보다 상당히 느낌이 네. 이란 쪽에서 나오는 게 그냥 만약에 이란 쪽의 느낌이 뭐냐면 애써 밖에서 보도된 거와는 달리 애써 좀 이렇게 축소하는 느낌? 큰일 아니다. 예, 호들갑을 안 떨어요. 그러니까 왜 tit-for-tat 전략이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데 네, 이만큼 받았고 이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요만큼 받았으니 요만큼만 돌려주고 네, 약간 이제 스무스하게 끝내자. 네. 이게 사실 국제사회에서 봤을 땐 베스트 시나리오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도 사실 놀라긴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도. 미국이 굉장히 놀란 게 이란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엄청 퍼붓죠. 엄청 퍼붓어요. 그것도 그런데- 본토는 처음 공격 당한 예. 거였고. 엄청 퍼붓는데 그게 충격이 있었단 얘기죠. 이란 쟤네 세게 나오네. 예. 전면전 각오했나 보네. 막 예.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만약에 진짜 얘네들이 예. 말 그대로 지네가 참 진짜로 맘먹고 하면은 더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거예요. 그 군사력을 좀 비교해 보자면 이란하고 이스라엘 물론 이제 영토는 엄청나게 이란이 훨씬 더 크고 인구도 훨씬 더 이란이 많은데 이것도 제가 미리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1인당 GDP를 보면 이란은 4,390달러, 한 4,400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한 8분의 1 정도 되나? 이스라엘은 1인당 GDP가 54,700달러.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예요. 1인당 네, GDP만 그렇죠. 놓고 보면. 네. 물론 이제 규모는 작습니다. 군사력을 비교해 놓고 보면 어떨까요? 공군력은 완전하게 밀립니다. 공군력. 공군력. 누가 밀려요? 당연히 이란이 밀리죠. 이란이 밀린다. 예, 이란이 밀리죠. 이스라엘에 뭐 F-35 있고. 예, 이란은 최신 비행기가 없어요. 아. 그런데 예. 상황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러시아가 주겠대요. 최신 비행기를 팔겠다는 겁니다. 수호이 같은 거. 네. 그래서 이제 이란이 그것만 된다면은 일단 공군력에서 완전한 열세는 좀 벗어날 수 있고요. 네네. 방공망은 러시아 거를 개량한 S-400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공망도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도 조금 신경 썼던 게 제일 처음에는 야 니네 우리 공격해봐? 니네 공격하면 우리 방공망한테 걸릴 거고 너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정부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네. 이란 니네 공격해봤자 니네 미사일 허접하고 우리한테 다 잡힐 거고 너 그래서 우리가 화나가지고 우리가 때리면 니네 우리 미사일 막을 만한 방공망도 없어. 그런데 이란이 뭐라고 했냐면 허허 우리 방공망이 있거든. 그리고 우리 초음속 미사일이 있거든. 그런데 이제 한 번도 실험했다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있는데 작동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그중에 이번에 초음속 미사일을 썼다는 얘기죠, 이란이. 근데 그게 제대로 꽂혔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15발? 예, 이란 말은 15개. 예. 예. 미국 관리 말로는 13개. 예.
정확한 거죠. 초음속 미사일이다. 예, 전소미사일. 그럼 그건 못 막아요. 이거는 첨단 무기인데 예, 이건 못 막아요. 여러 발의 재래 무기를 쏟아 부었고 네. 그 중에 약간 진짜 강력한 거 네. 몇 개만 보여줬다. 그러니까 드론 맛보기 170대를 나갔다. 날린 거는 전부 다 방공망 부하를 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방공망이 부하가 걸리잖아요. 과부하 걸리게. 네, 과부하 걸리게 해놓고 예. 그다음에 그등 또 때린 거죠. 근데 그러면- 15발이 때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공군기지 2개가 박살났다는 얘기죠. F-35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공군기지 네바틴 공군기지가 타격이 컸고 뭐 비행기가 당했는지 아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비행기 그 많은 사람들이 폭발하지 않았냐 그러는데 폭발한 게 집속탄을 썼다는 얘기죠. 떨어지면서 여러 집속탄. 판이 나가면서 그러니까 비행기 이런 데다 분명히 타격이 갔을 것이다. 구멍을 내거나 그랬기 네네, 때문에 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이란 쪽에서는 언론 보도에서는 44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18명이 다쳤다는 얘기를 해요. 이란의 주장. 예. 그리고 골란 고원이 있거든요. 시리아한테 이스라엘이 1967년 전쟁에서 뺏은 건데 거기에 그 골란 고원에 이란의 이스라엘의 그 정보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다 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시리아 정보 취합해서 때리는 곳인데 네. 이란 눈에는 그 눈에 가시죠. 거기도 타격을 해서 거기도 타격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얘기를 하지 않지만 타격이 그게 맞다면 타격이 꽤 있었던 거죠. 광범위하게. 광범위하게.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야. 우리 많이 안 아파. 전혀 얘기 안 했죠. 그러면서도 또 공격은 또 다시 예. 반격을 했고 공군력이나 방공망은 이제 이스라엘이 우수하기는 한데 이란은 그 초음속 미사일을 예. 보여줬고 이란은 아직 근데 핵을 쓸 수 있는 핵이 실전 배치되어 있는 상황도 그러면 아니고 예, 그러려면 적어도 2, 3년은 걸려요.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그러면 절대적으로 어디가 우세하다라고 말하기 그러니까 핵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세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맞먹으면 이란의 방공망을 뚫고 핵시설은 파괴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 후과를 어떻게 해? 그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맞먹으면 북한 핵 어떻게 쓰니 때리겠죠. 네. 근데 그 후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북한이 예를 들면 평양에만 핵을 갖고 있을까요?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 군데로 만약에 머리 있는 놈들이라면 핵이 있으면 여러 곳에 분산시켜 놔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죠? 이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핵시설이 한두 개만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그거를 다 때리는 건 불가능하다. 거의 그 나라를 멸망시킬 정도 아니면 네. 아예 시작도 해서는 안 되는. 네, 멸망시키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상군이 들어가야 돼요. 지상군이 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기는 이기겠죠. 그러면 지상군 그러면 미군은 한 명도 안 죽고 이길까요? 또 장기전 되는 거죠. 그렇죠. 아프가니스탄.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또 이제 철수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과 이란의 긴장관계에 대해서 뭐 미국이 때리냐 안 때리냐 있었을 때 제가 그때 이란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는 미국은 절대 못 때린다고 그랬습니다. 이란을 네, 왜? 지상군이 100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100만 명. 그냥 재상군을 하려면 모든 해외에 있는 미군들을 다 끌어모아야 되는데 이 말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면 지상군을 전 세계에 있는 미군을 끌어오려면 그 미군이 빠지는 그 순간 즉시 중국은 대만을 먹을 거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먹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디 한 곳에 100만이나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네, 그리고 이미 미국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올 봄에요. 지난달에 미군 해군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91년 이후에 미국이 무슨 말을 했었냐면 세계 슈퍼 두퍼 컨트리가 됐었을 때 슈퍼 파워가 됐었을 때 미국은 동시에 두 곳에서 전쟁을 해도 다 이긴다고 그랬거든요. 아하. 미국 그거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못한다. 그리고 2026년까지 미국이 해군 전력을 증강하기 전까지는 중국과 러시아하고 싸우는 것도 버겁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란하고 싸워요? 이란하고 싸우면 이란만 싸웁니까? 이란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붙을 텐데. 사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도 되게 예민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주한미군이 또 중요한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네네. 한쪽으로만 미군의 전력이 네. 치우쳐 있다라는 것 또 네. 우리 입장에서도 반길 수는 없는.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란이 군사력에서는 뒤질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나 이란을 정복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는 좀 꿈을 깨야 돼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게 근데- 어려우니까 계속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계속 정권 교체를 위한 여러 가지 공작을 계속 해온 거죠. 이란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혹자는 그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이란에서 작년에 있었던 히잡 시위도 결국에는 불순분자들이 뒤에서 계속 조장해서 올린 서방 거다. 세력이 뭔가 좀 어떻게 조장한 해서든지 거 아니냐. 엎어보려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란의 핵이 커지면 안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란은 이스라엘에서는 무조건 이란 핵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있는데 그 시오니스트라고 네. 해서 그 시오니즘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이 네. 팔레스타인뿐만 네. 아니라 유대 민족 국가를 건설하려는 게 또 이제 근본이 있다면서요. 그런 거랑 또 좀 별개의 이야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란의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네. 이란은요.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교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란 입장에서. 예, 뭐를 반대하느냐? 시온주의자를 반대하는 겁니다. 시온주의자. 시온주의자라는 것은 시온주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시온주의는 원래 세속주의예요. 예. 종교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온주의, 시온의 유대인만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세속주의에서 시작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극우파 종교인들은 이제 시온주의 종교인도 생겨버린 거죠, 지금은. 네네. 예, 근데 이란은 정확하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 교인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건 딱 하나, 시온주의 정권. 그래서 이란은 모든 공식 문서에서 페르시아어로 시오니스트라고 씁니다. 시오니스트. 시온주의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정부를 반대하는 것은 시온주의 정부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주의는 무너뜨리겠다.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시온주의가 지배하는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란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오니즘이 또 이란 입장에서는 싫은 건 네. 그들이 굉장히 좀 확장 전략. 아니요, 그거보다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 명목하에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공격하는 것도 이제 네. 그 시오니스트 측면에서 보면 또 될 테고. 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 혹시 그 바빌론 유배간 건 아시죠? 옛날에. 네. 예전에 아주 예전에 기원전 6세기에 예. 바빌론 5세기 6세기에 바빌론 유배를 끌려가거든요. 네.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요. 네. 유대인들이 바빌론 유배로 끌려갑니다. 예. 노예 생활을 하죠. 그래서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네라는 노래. 그래서 그 유명한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네. 저기 와이즈 클럽 복순이라고 그러셨나요? 복길이. 복길이 분들도 한번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노래를 한번 쳐보시면 정말 노래 좋아요. 그게 그 그리스도인들만의 구약 성경 시편에 나오는 것 노래만을 붙인 건데 그 유대인들이 바빌론 노예 생활을 하면서 끌려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교도의 땅에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냐고 슬퍼하면서 부르는 그러한 애가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갔으니까 전쟁에서 져가지고. 근데 그들을 누가 해병시켰는지 아세요? 페르시아 황제. 지금의 이란. 예, 쿠로슈 황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고레스로 되어 있습니다. 쿠로슈 황제가 이들을 539년, 537년 이때 이 바빌론을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을 해방시켰고요. 유대인들한테 야,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냐? 그러면 가라. 그래가지고 페르시아가 처음으로 유대아 속주를 만들어서 유대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그때. 그리고 그 유명한 예루살렘에서 제2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바빌론 애들 다 박살낸 거를 페르시아의 후원으로 제2의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수업 시간 항상 그런 얘기하는데 오늘날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준 페르시아의 황제 쿠로시 황제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 보면은 너희들 무슨 일이고 할 거란 얘기예요. 니들 지금 뭐하니? 그러니까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의 오늘날 유대인들이 살아있을 수 있던 건 페르시아 황제의 도움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근데 그 땅에 이제 후손들인 이란 사람들한테 서로 그렇게 으르렁거릴 필요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2000 몇백 년이 지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2500년이 지났죠. 그런데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란 얘기죠. 역사의 아이러니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레스 대왕이 찾아준 땅에 사는 사람 지금 그 시온주의자에 사는데 이란은 그 시온주의자들이 못마땅한 거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땅을 뺏어 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을 쫓아내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어떻게 해서든지 팔레스타인의 시온주의자를 몰아내고 정확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국가를 만들고 싶은 거고 이란은요. 그게 이제 79년부터 이란의 목적이거든요. 2500년 전 일은 뭐 다 잊어먹은 거죠. 못할 수도 있겠고 불과 아까 1981년에 이라크 공격할 때도 이란이 도와줬다라는 것도 사실은 뭐 40여 년 만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게 계속 그 역사 속에 남은 게 그게 구약성서라고 하는 책 있잖아요. 히브리 성경에 이사야서 45장 1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45장 1절에서 10절 쭉 읽어보시면
이 고레스가 어떻게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줬느냐 그 얘기가 나오고 고레스가 굉장히 고레스가 네네네. 칭찬을 받습니다. 하느님이 그 야훼가 예. 너는 모르겠지만 너는 내가 선택한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악연이 이런 악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 역사를 보면은 뭐 되게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선한 인연이 악연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네. 지금 근데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네타냐후가 강경 우파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강경 우파죠. 초강경 우파인데. 근데 문제는요. 예. 네탄야후도 우파인데 강경 우파라고 하는데 네탄야후가 같이 정권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립 정당이죠. 예. 연합 정부에 그 장관이 2명 있습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 두 사람 때문에 그럽니다. 안보 장관 벤 그비르 예. 그리고 재무장관 스모트리치 이 두 사람이 극우 중에 극우예요. 여기가 하나의 정당이 아니라 연립 정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어떤 한 정당이 과반수를 찾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내각제긴제에서는 과반수를 만들어서 정부를 이끌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네탄야후의 당이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과반수를 만들 때 필요한 정당이 들어와 있고 근데 하필이면 그게 극우 정당이에요. 그냥 우파 정당이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극우 정당과 극우 정당을 끌고 왔어요. 손을 잡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우파 사람들이 그걸 다 문제 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쟤네들하고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네탄야후는 그렇게 정권을 끌고 왔고 이번에도 사실은 네탄야후라면은 뭐 두 가지 설이 엮입니다. 네. 네탄야후 아는 사람들은 네탄야후는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아니야 네탄야후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안 할 수가 없을 거야. 왜? 두 장관들이 극우여서 이들은 이걸 반드시 공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서 공격을 안 하면 이들이 협박을 할 거다. 네탄야후한테. 나 장관 집어 던진다. 이제 연립 안 해. 예. 그러면 이 연립 정권이 무너져요. 그럼 네타냐후 내려와야죠. 그리고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끌려간다 이거죠. 어딜 끌려가요? 재판 공격. 받으러? 아니요. 그들 말에 끌려간다 이거예요.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극우 쪽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네, 네. 네타냐후도 자기 정권 지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도 네탄야후도 욕하지만 이 둘 때문에 지금 나라가 엉망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 둘 때문에 안보장관과 재무장관. 안보장관, 재무장관. 근데 그 재무장관이 네,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제 경제를 좀 챙겨야 되는데 네. 거기도 경제 대국 아닙니까? 작은 나라지만. 네, 네.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S&P가 이스라엘의 신용 등급을 AA-에서 싱글 A 플러스로 강등을 했더라고요. 네. 지정학적 긴장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신용도가 떨어지고. 아니 A 플러스에서 AA 마이너스로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가 더 높은 등급입니다. 아 그래요? A가 두 개 있으면 더 위입니다. 그래서 싱글 A로 떨어뜨린 거예요. 이거 제가 오늘 잘못 읽었네요. 아, 네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은 신용등급 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좋을 리가 없는데. 네. 뭐 이거 오늘 저도 S&P 읽어봤는데 거기서 뭐 올해 GDP 중에 8%가 네. 적자라고. GDP의 8%가 적자로 간다고. 그러면 여기도 경제를 챙기려면 최악이에요. 예. 경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보다 자기네들은 네. 뭐라 해야 되나 민족주의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들은요. 그냥 팔레스타인 다 쓸어버리고 그냥 유대 국가 이번 기회에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경제보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는 그리고 어떻게 믿는 무서워. 구석이 있는 거죠. 네네. 미국이 있으니까. 미국이 있으니까. 네. 근데 미국은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미국은 끌려가니까. 끌려간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헤즈볼라를 욕을 많이 하는데 또 헤즈볼라가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82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면서 헤즈볼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항 세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디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꼭 저항 세력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가장 중동에서는 문제가 끝나려면 팔레스타인 문제 어떻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되게 이제 그 주변 국가의 공공의 공공의 적이 됐죠. 적이고 네. 팔레스타인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사실상 전멸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마스가 거의 다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저기 남아있는 뿌리 하나라도 난 뽑아야 된다 다 이거예요.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제일 원하는 그림은요. 이 가자를 이집트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집트가요? 예, 너 이집트한테. 예, 이집트 니네 가져라. 제발 가져라. 거기 그러면 저 팔레스타인들은 이집트로 포함을 해서 예, 다 가져라. 팔레스타인들을 이집트로 편입을 시켜라. 우리 세일할게 가져가 그냥 가져가. 그건 어떤 의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같이 살기 싫다 이거예요? 예, 가자에 사는 사람들이 이집트형이 되면 이집트 사람이 되죠. 그럼 하마스도 필요 없고 빠이빠이. 하마스라는 정당도 필요 없는 그럼 거고 다 이집트로 가는 거잖아요. 이집트가 가져가면 팔레스타인은 이집트 국민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가자를 계속적으로 이집트가 니네들이 통치해주길 바라는데 이집트는 절대 안 하죠.
원래 이집트가 이걸 지배했던 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발 가져가라. 가져가. 니네들이 통치해주고 니네들이 해라. 우리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어차피 이제 국경을 맞대고 네, 있고 이스라엘이 제일 원하는 시나리오는 이집트가 해주기 바랍니다. 이집트는 절대 안 하죠. 피곤해져서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집트라는 나라는요. 네. 1년의 인구가 예. 200만이 늘어나는 나라입니다. 아 지금 계속해서. 네. 네, 네. 해마다 오. 아이를 열심히 낳아서. 오. 그래서 여기는 산화 제한 때문에 죽으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 가자 지구에 또 100몇만 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그거 싫어요. 두 번째, 그거 더 큰 이유가 있죠. 네.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무슬림 형제당의 소속이거든요. 그 아이디어가 똑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집트의 반정부가 무슬림 형제단에서 이들을 지금 속속들이 잡아서 지금 체포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고 있는데 이 150만 명 중에 무슬림 형제단에 동조한 애들이 몇 명이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받으면 이 이집트는 또 시끄러워지죠. 그럼 이집트가 더 벌집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더 큰 거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 그러면 지금까지 70몇 년 동안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겠다고 난리를 쳐왔는데 네. 이집트가 완전히 그 싹을 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예. 전 아랍인들이 이집트를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그런 짓 안 하고 싶다 이거죠. 자기 손에 피 묻히기 네, 싫다. 안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집트 입장에서도 그냥 저거는 이스라엘의 문제로 계속 놔두고 네, 싶은 이제 거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어라 이거죠. 그냥 팔레스타인 국가로 인정을 해라. 네, 만들어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금 현 정부는 내각이 팔레스타인 스테이트 노 했잖아요. 네. 네,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타냐후는요 전쟁에 관해서는 팔레스타인 국가는 절대 인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란 핵은 반드시 깨야 되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목표. 하마스뿐만이 아니라 이참에 팔레스타인까지 없애거나 이집트로 밀어버리거나 네, 정리하고 싶어해요. 그 하마스에 돈 준 게 누군데요? 하마스에 돈 준 거? 하마스가 잘 살 수 있도록 돈 주는 게 이란이 네타냐후입니다. 예. 아, 예? 네타냐후예요. 언제 2006년 그 전에 이후부터요. 왜냐하면 하마스가 계속적으로 서한 지역에 있는 정부하고 싸워야지만이 예.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이 통일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얘네들을 정리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잖아요. 어. 그래서 하마스를 지원하는 거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배반자라고 그랬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래서 굉장히 이 머리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지구 반대편을 우리가 정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거죠. 네, 네. 막 이렇게 뒤집혔다가 저렇게 뒤집혔다 네. 하니까. 근데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 해결이 안 되면 중동 평화는 안 와요. 그 새벽에 그 국제 뉴스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팔레스타인이 그 유엔의 정회원국으로 이제 가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네, 미국이 반대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했죠. 아니 근데 유엔의 정회원이 되는 걸 왜 반대하는 거예요, 미국은? 2012년에 미국은 찬성했거든요. 2012년에는 찬성. 예, 그런데 이번에 더 재밌는 거는요. 미국이 이렇게 한 다음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거부한다는 건 아니다. 그게 뭔 말이야? 거부하지만 거부하는 건 아니다. 예. 아이 뭔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거부했고요. 너무 어렵다. 영국과 스위스는 기권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눈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단계는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 정말 한 500만 명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눈치를 보냐? 뭐 네. 유대인이 뭐 미국 꽉 잡고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진짜 그런 것 때문이니까 뭐 진짜 뭐 정치 자금에 뭐 후원금에 뭐 이런 것 전 때문에. 두 가지 얘기합니다. 예. 첫째,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예. 2006년에 아주 논란이 된 책이 있습니다. 예. 유대인이면서 미국 아마 이분이 웨스트 포인트를 나왔을 거예요. 지금 시카고 대학의 석자 교수, 시카고 대학이 아주 뛰어난 교수님. 예. 전 세계 현실주의 정치학의 대가 미어샤이머, 존 미어샤이머라는 교수분이 네. 2006년에 공저로 The Israel Lobby and the U.S. Foreign Policy, 이스라엘 로비와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은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 맞는 외교 정책을 못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두고 미국 민주당 지지층한테 공화당 지지층한테 물어보면 공화당 지지층은 한 60%, 네. 50에서 60%, 민주당 지지층 한 80%가 전쟁 반대하거든요. 이번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예. 그런데 미국 민주당원과 당심은 그런데 네. 의원들은 공화당 4%, 민주당 한 4에서 6%만 반대해요. 나머지는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해도 괜찮다라고 본다라는.
자, 그러면 우리로 당원들의 치면은 생각과는 다르게. 예, 우리로 치면 우리 민주당과 국힘이 있는데 예. 민주당 지지층과 국힘 지지층은 반대를 하는 게 압도적인데 정작 그들이 뽑아준 의원들은 압도적인 다수가 전쟁에 찬성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로비의 성과다. 라비라는 거죠. 예. 두 번째로는 예. 미국을 이끌어 미국이 생각보다 종교적인 나라거든요. 미국의 가장 강력한 종교가 개신교잖아요. 프로테스탄트. 네네. 이 프로테스탄트 중에서 자이오니스트 프로테스탄트가 있습니다. 시온주의자 기독교인이 있어요. 아,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시오니스트. 예, 그러니까 근데 시온주의자들은 보통 유대인들이 시온주의자는 많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기독인이면서 기독교인데. 시온주의자가 있어요. 그럼 기독교 시온주의자는 뭐냐? 똑같아요. 이 시온주의자하고 똑같이 완벽한 유대인 국가 성립을 지지하는데 예. 거기까지는 같아요. 네. 근데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은 그보다 한 걸음 더 가요. 왜 그럼 지지하느냐? 아니, 유대인들이야 자기네 유대인들만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네. 왜 크리스천들은 자기 유대인도 아니면서 왜 크리스천들은 유대인 국가 완성을 그렇게 원하느냐? 예. 거기엔 이유가 그래야지 예수님이 재림을 한대요. 예수님 재림 조건이 예. 이들이 완전한 유대 국가가 서야 돼요. 이스라엘에. 예, 그럼 재림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때 재림한 예수를 보고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고 예. 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시온주의자들이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맹목적으로라도 지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예.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시온주의를 지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역설적인데 근데 뭐 시온주의자들은 그런 거 이건 아무튼 국가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뒤에 거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이 힘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네네. 근데 힘이 세요. 돈도 있고. 정치에게 기체에게 다. 예. 이게 모르겠습니다. 전 뭐 종교적인 거 그쪽을 잘 몰라가지고 네. 뭐가 어떤 명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지금 그냥 유대인 시온주의자들의 생각과 네. 기독교 시온주의들의 생각은 조금은 다른 거네. 계산법은 조금 다르네요. 그런데 공동의 목표는 같죠. 예, 어찌됐든 유대국가. 간에 유대국가 건설. 예, 시온주의 유대국가.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개신교 신자가 아닌데 보통은 천주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네. 네. 예. 그리고 사실 나치에 또 이렇게 그 협력한 것도 있어요, 교황청이. 네. 그래서 보통 가톨릭 신자들은 그렇게 시온주의에 찬성하지 않는데 이 바이든은 아이리시 출신 가톨릭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거의 시오니스트입니다. 자기는 시오니스트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 헌금을 많이 받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로비. 트럼프는 어때요? 트럼프는 자기 돈이 있지만 트럼프도 역시 그 대통령 할 때 에덜슨이라는 아주 뭐 그 시온주의 유대 정치인 있지 않습니까? 예. 제게 그 사람이 지원 많이 받았죠. 둘 다 자유롭지 못한. 그러니까 미국의 뭐 미어샤미 교수 얘기입니다. 전 제 말이 아니고 미국 정치인들 중에서 거기 이스라엘 로비에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특히 민주당이 많대요. 숫자로 하면 민주당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약간의 차이일 뿐. 예, 민주당이 그러니까 일본 장학생도 많고 민주당이 일본 장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좀 편향돼 있어요. 우리 한국보다. 예, 그리고 로비에 얽힌 사람도 많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항상 하는 게 우리도 로비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도 계속 오랫동안 그랬는데 아직 이제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조금. 로비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결국은 돈입니까? 돈이죠. 교수님 좀 돈 좀 있으시면은 좀 모아서. 글쎄 말이에요. 농담입니다.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사러 갈 때 샀어야 되는데 저는 비트코인을요 조금씩 사는 걸 모르고 하나에 다 사야 되는 줄 알고 야 저걸 어떻게 사냐 그랬는데 1코인 사야 되는 줄 알고. 네 그런 줄 알았었어요. 얼마나 무식했으면. 아이고야 그때 사셨으면은 참 미국 정가에 로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그래서 아닙니다. 서강대학교 유로매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이 오늘 큰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